일단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되게 생산성이 좋을 줄 알았는데 컨디션은 좋은데 뭔가 루틴한데 생산성이 떨어져서 독서노트 중단하고 운동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있을 때 운동을 하러 가도 되는데 괜한 욕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책 읽던 거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 프로그램을 켰는데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이린님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의식의 흐름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운동하러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거, 이건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강박일까요? 아니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어쨌든 이제 일단은 켰으니까 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 에너지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에너지가 충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도 정말 중요한데,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다, 컨디션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잘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즐겁다, 즐거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어느 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나는 생기발랄해서 이걸 조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쵸? 너무 이렇게 좀 들떠있다? 그래서 좀 차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하는 생각, 내 눈에 담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 나를 결정한다. 이게 제 생각이죠. 경험을 통해서 하던가.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쵸?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우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 그쵸?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지요. 지금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네요. 커피 마시고. 이것이 카페인의 힘인가? 아침에만 해도 뭔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갑자기 어쨌든 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생각, 나의 생각에 에너지를 더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해피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스쳐가는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그쵸, 에리님?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러면 남보다 2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 부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어, 이끌림의 법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 끈을 팽팽하게 해서 연결 짓는 거,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음,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 돈을 못 모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돈 모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컨디션이 되게 지금 좋아졌어요. 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오전에만 해도 아까 말하는 거조차 조금 힘이 겨웠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히 왜 잘 말이 안 나오지? 목소리가 잘 이상하게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체력이에요, 체력. 어쨌든 항상 이 세상을 본 나는 진짜 풍요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가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하다. 내가 뭘 생각하는가. 이것이 현재 나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거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가진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쵸, 아이린님? 근데 이제는 드는 생각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근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건 나랑 그래도 같은 방향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어디를 보든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아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그쵸?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 짝 가고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에는 먼 과거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용기란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태도입니다. 그쵸. 한 걸음, 천천히 한 걸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물처럼 부드러우면서 유연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근데도 나 자신의 행동조차도 정말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타인을 바꾸겠어요, 그쵸? 그리고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기력과 파워가 달라집니다. 저는 근데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 기력과 파워. 기력과 파워가 체력이 있으면 그냥 마음의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진짜 체력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식단, 이 모든 것도 중요하고 마음 다스림도 무조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신체적 체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해서.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네. 인간관계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는 신입니다. 당신도 신입니다. 우리 모두 신입니다. 요즘에 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쁜 다큐멘터리가 있어가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이 책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 말을 오르면 신의 존재를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신은 믿는 것 같아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면 신은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참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우리 안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신입니다. 세상이 나의 뜻대로 돌아갈 리 없으므로 자신의 운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문제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나도 미숙하지만 저 사람도 미숙한 신이구나.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있는 신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배움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나도 절대로 완벽할 수 없고 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도 완벽할 수 없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타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가게 되니까 좀 실수를 하거나 실망을 줘도 좀 이해하는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 그것이 수련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심리학자 로버트 그린 같은 경우에도 Humans are irrational, but so are you. 인간은 비이성적인데 당신도 비이성적이다. 결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은 잠재의식 속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얼마 있어 기억이 순환됨으로 다시 떠오른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그런 생각이 덮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계속 세팅을 해놓는 거,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한 기분이 있을 때 과정에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추천을 말해보세요. 그런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기억이 갑자기 내 머리를 스칠 때 이거 왜 생각하지? 그만 이 생각하면 기분 안 좋아질 거라 이러고 내가 이제 기본값으로 만들어놓은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우선 행동으로 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말입니다. 이대로도 좋아. 나는 분명 성공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으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확신, 어떠한 의문이나 의심도 가지지 않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을 가졌다면 자본해보세요. 적은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라고요.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는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 요즘에 지금 수련하는 게 잘하고 있긴 한데 약간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더 그 확신하는, 절대 조금의 0.00001%요? 1%요? 1%의 의문도 가지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확신을 가지자. 확신을 가지고 수련을 해야 된다. 자, 아무리 쉬운 일도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분명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거듭 개선해가며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확신. 이게 약간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뭔가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읽고 다 읽었네요. 행동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도전. 자, 이렇게 또 오늘 책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일요일입니다. 어제 운동도 적당히 했고 식단도 적당히 했고 요즘에는 정말 중량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막 운동과 식단을 극단적으로 하던 그때를 넘어서 이제는 적절히 중량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책은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였고요. 오늘은 부자의 행동 습관 읽어보고, 이미 예전에 읽은 책이라 내가 표시해둔 부분만 쭉 읽어보면서 좀 살토이토리님의 가르침을 조금 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다는 생각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별로 이렇게 막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행동에 관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꿈이 내 삶의 목표로 변해가는 것, 나 삶의 목표로 변해가는 것. 당신이 내신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두 모자라겠지 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그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실천을 통해 매일매일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내가 아이린님, 우리가 이렇게 매일 독서를 하고, 물론 이게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심적인 관리? 안정적인 심적 관리?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심적 관리. 건강한 심적 신체적 관리? 건강. 또 지금 막 영어 쓰고 싶은데 영어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리를 매일매일 하는 거, 이런 루틴을 실천하는 거, 뭔가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루에 조금씩 뭐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천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다잡아지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재밌기는 한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하루의 루틴을 하면서 뭔가 애매모함이 있을 때 뭔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꿈이 현실로 다가오던 이 재밌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뭐 가속의 법칙이라는 심지어는 투자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은 그 뒤에는 부를 이루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실력, 한국어 실력도 그렇고 통역 실력도 그렇고 책을 읽는 능력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뭔가 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뭐 매일매일 하니까 어느 순간에 늘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음악 소리가 너무 큰데. 음악 소리가 좀 크면 모르게 한다가지고. 오케이. 자,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꾸미면서 현실로 다가옵니다. 꾸미면서 현실로 다가온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도 했나, 어제보다는 성장을 했나,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제보다 무엇인가 연습을 한번 했으면 성장을 한 거죠. 음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 결국은 또 이 음악으로 돌아오네. 아, 맞다. 어제 듣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어요. 예스. 죄송합니다. 퍼즐을 파즈 중지를 잠깐 시키고 오늘 듣고 싶은 음악. 확실히 아침이라서 목이 잠기는 것 같네요. 조금 있으면 풀리겠죠? 오늘 독서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음악을 선정해 두었는데 아침에 그 음악을 틀었어야 됐는데 내가 찾았어요. 예이. 오케이. 자,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맞아요.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루틴을 해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계획한 일을 다 해냈다는 거, 이것도 그냥 성공이죠. 어떤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성취감이 이렇게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큰 꿈은 장기적인 계획이 될 테고, 다른 작은 꿈들은 단기적인 계획이 되겠죠. 조금 전에 영어 진짜 쓰고 싶었는데 한국어로 얘기 잘했어요, 아이린이.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절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투두 리스트라던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좋은 기운이 흘러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루틴을 하면은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라던가 좀 나 스스로를 대견하다 여기게 되는 마음들도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 다이돌핀들을 분비할 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평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만족스럽다, 하루가 만족스럽고 평온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남과의 약속도 자기와의 약속도 같은 이치입니다. 입을 다문 채 그만두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약속들을 전부 지키지 못했을 때 엄청난 죄책감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그 죄책감부터 풀어줘야 합니다.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루틴을 못하는 날도 있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 라고 하는 마음 풀어야 된다.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실패할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실수? 왜 이렇게 영어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너무 쓰고 싶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또 영어가 쓰고 편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한국말 할 때는 한국말로 계속 해야 돼요. 해볼게요. 생각하지 말고.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화요일 몇 번 얘기하지?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화요일날 필라테스하고 갑자기 필 받아서 헬스장 가가지고 중량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버 트레이닝 돼서 어제까지도 약간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오버 트레이닝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날 며칠까지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깨우침, 배움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실패가 아니다, 시행착오일 뿐이다, 이것도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쵸?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이겼다, 이겼다, 졌다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쵸, 에리님.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꿔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고, 이 생각한다는 거, 뭘 내가 생각하는가, 이것이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독서할 때 불을 켜야 되는데 예전에 불 끄고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불을 안 켜가지고 뭐 책 한 번 읽으려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걸까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자,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맞아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머릿속에 무엇을 담느냐, 지금 내가 하는 생각, 지금 내가 보는 것, 내 눈에 담는 것이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 이건 경험적으로도 내가 사이토 이토루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때로 가르침을 실천해 보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명은 신의 분신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도 신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는 그 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소리.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전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서는 거품 경제기 이후에도 쭉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세상을 가난하거나 괴로운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미래는 이루어진다. 이런 거.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생각 체계를 바꾸고 그 생각 습관을 바꾸면서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한다고 그런지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라는 그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움켜쥐고 인색하고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풍요하다, 나는 진짜 지금 완전 풍족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풍족하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풍요로움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것이죠. 누군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밭에도 썩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스스로 위대해진다. 21세기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는 그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꾼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이죠. 이 부분도 정말 체결했고 많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돈에 대해서 돈을 지출할 때 그 돈의 쓰임새가 궁상맞은지 아니면 째째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또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있던 행복의 불꽃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꿈이 목표가 되면 현실로 이루기 쉬워집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성공의 경험을 이어나가세요.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해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경험은 성공으로 이어가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나누어져도 자신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책에 몰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죠.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독서가 될 때는
뭐지? 음악을 약간 몰입의 시간은 필요한 거죠. 안 되겠다. 그냥 해야겠어요. 지금 일어나니까.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25분 지났어요? 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합니다. 반면 쓰는 부분은 점점 단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의 공유란 그 문제를 통해 함께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푸념을 들어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관점으로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 서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가르침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저와 만난 사람은 제게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제게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공유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나에게 이 소녀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돼. 너 괜찮아? 편안해? 어떻게 하면 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맞아요. 이건 진짜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고민하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조언은 제 아무리 근사한 내용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이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해결책은 그들의 모든 개인의, 그래서 항상 나의 해결책은 내 마음속에 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그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일단은 시공 일단 휴식을 하고 돌아왔고요. 25분 독서하고 생각 외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독서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외로 잘 안 돼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페이셜 마스크 붙였는데 말을 아니 내가 어제 영어를 썼나요? 왜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게 힘들죠? 자꾸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또 어쨌든 생각을 외로 독서가 안 됐는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었던 게 페이셜 마스크 붙여가지고 지금 또 영어 하고 싶죠. enunciate. No, not enunciate.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게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독서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오케이. 결과보다 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시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자유 사고방식을 참고하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며 그에 휘두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신은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냅니다.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신의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컨디션을 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독서를 할 때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운동을 할 때도, 식단을 할 때도 최적의 방법으로, 시간을 소비할 때, 시간을 쓸 때도 주체성을 가지고 최적의 방법으로 효율성을 내며 이 방법들을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이렇게 연구하고 성찰하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정신적인 성장도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조금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독서를 하고 있고 루틴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매일매일 조금 더 다른 수정된 방법으로 이런 루틴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수정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왜냐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왜 계속 할 수 없을까? 왜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루틴은 최적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일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왜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러 책을 읽고 특히 사이드 이토리님의 책을 읽고 내가 성장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계속 답은 변화하고 그 방법조차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다른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실패라는 것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란 단지 그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되지 못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목이 잘 풀리지가 않았고 어제 잠자면서 내 생각에는 약간 추웠어요. 아침에 그쵸, 추워가지고 목이 잠긴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목이 풀린 것 같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 책 읽는 거에 계속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완전히 몰입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지금 내 발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이 책 읽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린 씨. 자,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는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아, 그래서 매일, 거의 매일 내가 이렇게 약간 루틴이라던가 운동계획, 독서, 이런 루틴도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떠나니까요.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계산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행동과 계산을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행동하고 계산하고 행동하고 계산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요일날 내가 나 너무 필을 받아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필라테스 1시간 하고 가가지고 그냥 조금 적절하게 운동한 게 아니라 완전히 중량을 쳐서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뒷날 한 4일까지 컨디션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 행동을 하고 개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개선을 하고 계속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성공이란 게 뭘까요? 성공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성공은 하고 또 내일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계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행동이 올바르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습니다. 결론은 행동과 개선뿐입니다. 비법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재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아이린님과 편지를 내가 매일 보내면서 아이린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개선해 나가면서 그 재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약간 실망도 할 때도 있지만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 길을 잃으면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하세요. 제가 매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인생을 어느덧 즐겼는가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리님, 지금 독서를 하고 있죠? 지금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강박인가요? 아니면 즐기는 느낌 같은 것인가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인생을 즐겼는가? 어제를 생각하면 인생을 확실하게 즐겼죠.
하루를 확실하게 즐겼고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좋아하는 일로 다 채워져 있었고 그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보냈으니까 어떻게 안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친절하게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기는 하는데 내가 좀 반성할 게 있냐면 어제 운동하러 갔을 때 어떤 남자분이 또 말을 걸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는 또 운동할 때 몰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이 깨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게 쓸데없이 좀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까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가? 내가 뭐 엄청나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좀 짧게 끝냈다. 딜레마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친절은 장착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끊어주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래도 원래는 친절 너무 not over 과잉 친절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걸 지금 중용으로 지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나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런 거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자신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자신이 즐겁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반드시 행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히토리시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방법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신은 인심이 후하답니다. 세상의 불안과 당신의 불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모두 이 문제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그냥 인정한다? 미워하지 않고 인정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닐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점점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인간은 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용서를 한다는 게 어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어떤 무리한 행동을 의도치 않게 했다. 라면 미워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이 문제를 안겨주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민 상담을 받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정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답은 히토리 씨의 마음속에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불황이 자신의 불황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루에 10번씩 말하고 난 매일 용서하죠. 용서하기보다 그냥 괜찮다라고 그 문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내가 어떤 오늘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대 원래 인생이 그런 거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용서라는 그 말 자체가 엄청나게 거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걸 수용해도 어쩌면 그건 중용에 벗어나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되겠는 것 같아요.
이를 습관 삼아 오랜 기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고작 이런 걸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 기분이 몹시 편해집니다. 세간의 유목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거나 불필요하게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거나 자신을 섭박했던 이들을 나를 좀 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해방되고 한결 편해집니다. 그 용서라는 그 단어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항상 문제화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나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째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우며 그 배움은 우리의 정신, 즉 영원히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그 묘미를 즐겨보세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바로 삶의 재미입니다. 계속 해보는 것이 삶의 재미다. 성공 그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가는 그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표가 타인이 아니라 어제 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나보다는 성장했나? 그 성장이라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렇게 책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니까 어제보다는 더 성장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흠모하는 나 자신이 진짜 참 배철현님에게 배운 표현인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계산하고 계산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보세요. 자,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성공의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이린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입이 풀렸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호감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진다. 매일 이렇게 독서 노트를 하고 루틴이 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이 세상은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배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완전히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정신적 성장을 믿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해둔 다음 나머지는 상대를 믿고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믿음이야말로 깊은 사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을 읽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되 상대의 정신적 성장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보답을 바라면 괴로워집니다. 첫째,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 둘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 내가 다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한다. 자신의 배움과 타인의 배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을 도왔을 때는 당신이 원해서 도운 것이므로 절대로 대가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진짜로 무언가를 베풀고자 할 때는 신이 구라듯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행동이란 목표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꼭 참지 마세요. 예컨대 배우자에게 몹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다면 다음날 마음을 진정시킨 후 어제 당신이 했던 이러저러한 말 때문에 나는 몹시 상처를 받았어 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어제 춥게 져서 지금 목이 가라앉았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어쨌든 만약 서로 사이가 멀어졌는데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다면 부인도 크게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결국 서로의 정신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주어집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다 하고 있네요. 매일매일 독서하면서 머리 쓰고 있고 운동 매일 하면서 근육도 강해지고요. 지혜를 베푸면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물론 좋지만 모처럼 배운 지혜를 망치에 두면 썩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며 자꾸 꺼내 써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 나를 위해서만 써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얼마나 쓸쓸한 사고방식일까요? 써서 없어지는 물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식이나 지혜는 아무리 써도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독서를 하면서 얻은 지혜, 경험하면서 얻은 지혜를 나누려고 해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걸 즐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법을 잘 못 찾았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잘 풀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매사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행동이 최선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처음에는 미약한 힘일지라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전력을 다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점점 커집니다. 전력을 다하고 또 다한 끝에는 반드시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의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넉넉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들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의심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법. 정신활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그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의 경험, 나아가서 신에게 부여받은 것 등이 섞인 지점에 있다.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시각과 청각, 감각에 들어온 정보, 과거의 경험, 신에게 부여받은 것. 이것이 나의 정신활동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뇌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부정적인 일들이 떠오르면 그 일이 과연 실제로 내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끊어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으로 다시 바로 덮어버리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다면 행동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이 부분은 진짜 독서노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번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문제라는 문을 노크해서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 건너편에 앞으로 나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몇 번이고 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둔감할 뿐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 남 앞에 서면 긴장하는 사람이 한 발 한 발 내딛며 노력한다면 먼 훗날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바다를 향해 오로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때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피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지혜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가물과 같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물처럼 부드러우나 때로는 지형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지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호수가 되면서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